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그 다음에 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집을 내놓을 때는 집을 사려는 것처럼, 매수자인 것처럼, 또는 집을 사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인 것처럼 부동산에 물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현업에서 느끼는 건 그렇게 매도인데 매수인 척, 매수인데 매도인 척 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몇 마디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솔직하게 매도인지 매수인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에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는 이 부동산이 매도인 사람의 가격과 매수인 사람의 가격을 똑같이 제시하지 않는다는 그 불신이 있겠죠. 그런데 요새는 뭐 소셜 네트워크, SNS가 원체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지만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에 오는 손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장은 2021년 장은 지난 2020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관망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부동산이 잡히는 시그널이 아니라 드문드문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으로 가는 상승장의 시그널이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모든 부동산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에서 집을 이제 매도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집을 왜 매도하시는지 일단 물어봐요. 집을 왜 파시느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좀 올랐는데 팔까 해 라든지, 아니면 뭐 양도세 때문에 뭐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팔 예정이다 라든지, 지금 이거를 팔고 뭐 조금 더 큰 평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뭐 특별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뭐 그냥 좀 올랐으니까 팔아볼까 라고 하시면 저는 조금 더 추이를 보시라고 물건 접수를 조금 보류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과거의 가격에 대비해서 현재 얼만큼 올랐다 라는 걸로 투자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그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향후에 뭐 교통이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형성이 된다면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상향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면 조금 더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지금 주택이 사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극히 일부는 매수를 새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취득 중과 때문에. 그래서 이걸 털고 새로 살 수 없어서 매도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이걸 이제 팔고 내가 그냥 전세를 살다가 그냥 분양을 받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분양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의 분양 시장은 정말로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들이 대출 없이 할 수 있을 때 분양을 할 수 있고, 사전 선분양 얘기가 나오지만 선분양이 실제로 입주가 되는 시점까지 너무나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할 수는 없지만 또 많이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매도하는 이유가 무언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시안이 급해서 뭐 지금 급매로 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실 수는 있지만, 지금 장은 급매물 거래는 거의 다 이제 이미 다 지나갔고 정상적인 시세 물건으로 봐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시세 물건을 부동산을 놓고 해서
뭐 내가 지금 뭐 어느 단지에 몇 평이 있는데 이거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라고 보통 얼마면 팔릴까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얼마면 팔립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부동산의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그게 본연의 임무예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매도자도 아닌 것이, 매수자도 아닌 것이, 내가 임차인도 아닌 것이, 임대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께는 지금 실거래된 금액이 최고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최고가가 얼마인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장에서는 실제로 거래된 최고가가 다시 기준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장이 하락기로 가는 하락장이라면 거래된 최저가가 또 기준이 돼서 그 밑에 가격이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다시 높은 가격의 호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호가에서 또 신고가가 쳐지고 신고가가 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얼마 부동산 거래 신고된 금액을 알려드리고, 다만 부동산 그 물건이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얼마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매수하시는 분께서 지금 거래가 얼마에 됐고 지금 호가에 나와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양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구나 라고 이제 그걸 알려드리면, 본인이 얼마에 팔아야 이게 지금 빨리 거래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지금 실거래보다는 높지만 내가 뭐 여유가 있고 해서 그 정도 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서 그때 팔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건 타이밍이 달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모든 투자가 그렇잖아요. 모든 투자가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의 1억이 내일의 1억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하고 호가로 나온 물건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또 검증하셔야 되잖아요. 거래된 거는 국토부 자료, 또 뭐 호갱이나 뭐 아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물건의 호가 물건들이 사실은 100% 다 노출이 되지는 않지만, 네이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창에 가면 실제 나와 있는 물건의 거래 근접한 물건들이 나와 있고요. 호가가 그거보다 많이 상향돼서 높아져 있는 것들은 부동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100%를 다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매도의 입장이고요. 또 매수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매수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에 거래됐는지와 호가의 물건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매수자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 정말 좋은 물건을 여러 가지 추천받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부동산에 가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물건이 있다면 부동산이 봐서도 추천 우선 물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가서 계속 건드리면, 그게 물건을 내놓는 매도자한테 이제 그 연락이 가면 손님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동일한 손님인데 계속 여기저기서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내놔서 팔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저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면 전 주춤하죠. 손님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에 팔까? 이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래서 물건을 잠깐 보류하거나 호가를 높이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자가 시장을 돌 때는 그렇게 약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그 동일한 물건들을 컨택하는 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를 수 있죠. 물건의 향, 층, 라인 이런 거나 아니면 안에 수리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물건이 차별화가 있을 수 있는데, 물건이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가 끼어 있는 갭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전세를 낀 물건 또는 월세를 낀 물건 아니면 정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은 사실은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실수요자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고 우선 전세나 세를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물건으로 새로운 전세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세대로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갭이 좀 줄 수 있어요. 그건 기존 전세가가 계약갱신권을 써야 되는 기존 전세가에 비해서 지금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전세가보다는 훨씬 작은 갭이 들잖아요. 기존 전세는 필요한 금액이 더 많이 들고 이게 매매가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에 작용을 하니까 정상 물건 같은 경우에 입주할 수도 있고 세를 새로 놓을 수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전세 물건 중에서도 또 이원화가 되어 있죠. 기존 물건은 갭의 금액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거는 그게 작으니까 전세 안고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동일한 평형이라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하시는 입장인데 세를 안고 근데 그 세가 월세다. 그 월세 안고 내가 이걸 매도한다라고 하면 월세가 있는 물건은 실수요자가 들어오자니 세입자가 월세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들어오자니 세입자가 월세라 본인의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결국 또 평형이 더 큰 다른 물건을 물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일한 단지의 동일한 평형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저는 물건을 내주실 때 얼마면 거래가 됩니다라고는 사실 잘 얘기하지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모든 물건은 매수든 매도든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매수는 좀 더 빠르면 좋을 것이고 매도는 좀 더 늦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개개인의 사연들이 다 다르니까 지금 실거래나 아니면 호가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검증하셔서 본인이 얼마의 그 호가를 부르는 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내놓으시고 부동산에서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 이게 얼마면 팔려요? 얼마에 내놓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부동산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좀 더 다른 부동산을 또 한두 군데 컨택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센터를 예약을 하고 또 입주 청소를 예약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짤막한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에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곳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삿짐이나 입주 청소할 때 몇 명이나 오는지 그 다음에 그때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교포분들이 섞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물어보시면서 예약을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 작업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입주 청소를 하는데 스팀 청소를 하는지 유리창까지 닦아주는지 몇 명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가성비 얘기해서 단순하게 그냥 평당가 얼마 싸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처리해 주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